다공대 매체에서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산출형의 말씀입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을 텐데, 가스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은 고압 저온 상태에서 물이 이루는, 여기 보이는 빨간 분자들이 물입니다. 물이 이루는 수소결합을 통해서 이루는 격자내로 작은 분자물질이 포함되는 함유화합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한번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물이 이룬 수소결합을 이룬 격자내로 메탄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구조는 객체내로, 그러니까 이 격자내로 포집되는 객체 물질의 종류, 크기와 성질에 따라서 크게 구조 1, 2, H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본 연구에서 주로 살펴보게 될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경우에는 구조 1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하이드레이트가 현재 응용되고 있는 분야로는 전통적으로는 담수화 공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식품 분야 또는 생물 물질의 분리 등에 과거에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해져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가스하이드레이트의 개발이나 또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자체가 상당히 가스 기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수송하거나 이동하는 매체로서 이용이 되고 또 대표적인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심해져에 격리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여기가 지금 심해져가 되고 여기 하얗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메탄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하이드레이트 일반적으로 메탄가스하이드레이트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성분의 한 98% 이상이 메탄가스이기 때문에 메탄가스하이드레이트가 일반적으로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로 대륙 근처 심해서 1000m 이하 지역의 세력층에 메탄가스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이 매장량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그 존재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응용성으로 말씀드렸던 CO2 심해 저장 개념도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CO2 배출원인 발전소나 제철소 등에서 CO2를 배출이 되면 이걸 적절한 분리 방법으로 분리한 다음에 심해저에 와서 바다 속으로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해 상태에서는 고압 저온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뿜어진 액체 이산화탄소가 물과 결합해서 안정한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는 방법이 바로 이산화탄소 심해 격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대표적인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응용 분야입니다만 지금까지 연구된 분야는 주로 실제로는 이산화탄소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심해저의 퇴적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공질 매체에서의 이산화탄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자연현상입니다만 실험적인 효율을 위해서 순수한 물과 벌크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나 메탄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가 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공질 매체로서 대표적으로 지금 실리카겔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어 사이즈가 6, 15, 30 나노에 해당하는 세 종류의 포어 사이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포어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포어 볼륨, 서비스열을 가지는 세 가지 다공질 매체를 가지고 다공질 매체 내에서의 이산화탄소와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어떠한 현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표적으로 15나노메타 실리카겔의 경우에는 DH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실리카겔은 완전히 구멍이 다 뚫려 있는 다공성 실리카겔이기 때문에 이 속에다가 물을 포화를 시킵니다. 포화시키는 방법은
물이 채워진 데시케이트에다가 실리카겔을 넣은 다음에 진공을 뽑은 상태에서 그 며칠을 두면 완전히 그 물로 포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화된 것의 확인은 포 볼륨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그 처음 넣은 실리카겔의 그 질량을 알면은 그 포 볼륨을 알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포가 완전히 물로 세츄레이션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사용해서 물을 넣고 그 내부를 그 마그네틱 스핀바를 써서 완전히 교환을 시켜주고 육안으로 내부가 그 하이드레이트로 바뀌는지 또는 하이드레이트가 사라지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만약 실리카겔을 넣는 경우에는 교환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시야로 육안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 해리 평형 지점을 찾았습니다. 15나노미터 실리카겔인 경우에 약 처음에 한 80바 이상의 압력을 걸어준 다음 온도를 서서히 낮추게 되면 이것은 지금 그 온도 하강에 의한 압력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의 온도가 되면 갑작스럽게 그 압력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하이드레이트가 갑작스럽게 흥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압력 강화가 없는 상태를 유지했다가 온도를 서서히 올려주게 되면 해리에 의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다시 완전 해리가 되어서 그 온도 상승에 의해서 부피 팽창 부분만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해리에 의한 부피 팽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그 최종 해리 평형 지점으로 찾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의 경우에 그 상평형을 측정했습니다. 그 상평형 측정된 그 실험 결과와 비교해주기 위해서 연립학적 모델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구조와 방법은 저희가 보통 그 벌크 상태에서 계산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하이드레이트나 물상 그리고 기상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얼음상이 각각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QSD가 다 같아 되고, 그 기상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는 소화불 이너릭 펌 EOS를 사용했고, 마로파이 필름 파이럴 믹스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BLE를 사용해서 그 기상의 QSD를 계산해주고, 하이드레이트 상의 QSD는 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데르발스 큐레토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큐레토 모델은 다음과 같은 하이드레이트 QSD를 그 가상적인 빈 하이드레이트 독자 내의 QSD와 다음과 같은 도구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여기 안에 있는 그 케미컬 포텐셜은 다음과 같은 성별의 각식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랭미오 컨스턴트는 그 키아라 포텐셜 펑션,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가진 키아라 포텐셜 펑션으로 주어지게 되고, 또 이 그 케미컬 포텐셜의 차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또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그 사용하던 여기 각식과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마지막 식에서 그 액티비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물의 액티비티는 다음과 같은 X와 감마의 곱으로 일반적으로 나뉘는데, 그 다공진 매체, 실리카겔이나 이런 다공진 매체에서의 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물의 액티비티는 이 경우에다가 다음과 같은 그 포어 이펙트를 고려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VL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의 몰라 볼륨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타라고 하는 것은 포어 내에서 물과 하이드레이트 상 사이에 접촉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하이드레이트와 물 사이에 그 인터페이션 에너지, 뭐 다른 말로는 서킷 텐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나타내고, 감마는 포어 그 반지름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식은 일반적으로 그 이런 포어 관련된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식이고, 이 텀을 고려해 줌으로써 그 전체적인 그 포러스 미디어 내에서의 물의 액티비티를 보정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실리카젤 포어 내에 있을 때 실험 결과와 계산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그 빈 심볼로 나타난 것이 벌크 상태에서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이 부분이 HLB, 이 부분이 HIV 그 삼성균형 라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코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왼쪽 방향으로 그 HLB 라인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보통 저희 그 순수한 물에다가 NaCl 같은 솔트를 넣거나 또는 메탄올을 넣었을 때 저해되는 현상, 이니비션 효과와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실험 결과는 일본의 우찌다 그룹과 거의 유사한 그 실험 경향을 보이고, 반면 그 스미스나 또는 한다 그룹과는 약간 그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넬리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나 우찌다 그 그룹의 실험 결과의 경향이 좀 더 모델링과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O2 하이드레이트가 그 실리카젤 포 내에 있을 때 어떤 그 현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그 실험 결과의 경향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경우와 유사하게 포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저해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실험이 이루어진 부분은 HLB 삼성평형 지역입니다만, 모델링 결과는 그 HLB와 이 위쪽에 HLL, 그러니까 핵상이 두 개 존재하는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험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이 부분으로 제한이 되었고, 그리고 이 HLB 라인의 마지막 끝점이 바로 그 액상 CO2가 생기는 지점, 즉 HLLB, 즉 사상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상점은 그 계산 결과 CO2의 베이퍼 프레셔 라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CO2 하이드레이트의 경우에 그 실리카젤 코어 내에서 그 코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니비션 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런 평형적인 면에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했지만, 실제 그 코어 내에서 형성된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나 또는 조성적인 정보가 과연 벌크와 다를 것인가를 NMR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NMR은 그 기초과학 연구소에 있는 400MHz 그 솔리드 NMR이고, 이 NMR 부분도 뒤에서 한번 연구가 다시 한번 발표하게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인 경우에는 그 NMR로 그 분석하는 상당한 에러점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메탄만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리고 C13 NMR을 사용했고, 정량 분석을 위해서 매직 앵글 스피닝, MES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적인 정보와 조성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실리카젤 포어 내에 있을 때의 그 NMR 피크가 되겠습니다. 우선 벌크의 피크를 보시면은 왼쪽에 작은 피크와 오른쪽에 큰 피크가 있는데, 이것은 왼쪽에 있는 작은 피크는 그 구조 원의 작은 동공 속에 포함되어 있는 메탄에서 나오는 피크이고, 오른쪽에 있는 큰 피크는 큰 동공 속에 포함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메탄 가스의 피크입니다. 실제 이 이상적인 비는 1대3입니다. 원래 구조에서의 큰 동공과 작은 동공의 비가 1대3이 있지만 실제로는 1대3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30나노, 15나노, 6나노 실리카 젤의 경우에도 물론 약간의 인텐스 차이 있습니다만은 나오는 위치와 두 개의 그 에어리어 레이쇼의 비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그 앞에서 그 NMR 피크로부터 얻었던 그 에어리어 레이쇼와 다음에 그 통계를 값식을 이용해서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게 되면은 세타 L과 세타 S라는 작은 동공과 큰 동공의 케이지 오큐펀시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진 그 델타 S와 델타 L 값을 이 하이드레이션 넘버를 구하는 식에 넣어주게 되면은 그 저희가 원하는 여기 표에서 나오는 것 같은 하이드레이션 넘버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넘버는 구조 원인 경우에는 이상적인 값은 5.75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값은 세타가 그 이상적인 1의 값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문헌상에는 5.8에서 6.3의 사이의 값을 NMR이나 라만이나 또 다른 칼로리메트릭 방법 등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연구에서는 벌크든 또는 포어 사이즈가 6이든 그 값들이 6.1에서 6.2 안팎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실험적인 에러 바운드 안에서 일치하는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실험 결과로는 그 포어 내에서 평형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구조나 또는 이 조성적인 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까지의 결과를 정리해보면은 우선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CO2 하이드레이트가 실리카젤4에 있을 때 HLB 33 평형을 측정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그 4에서의 형성된 하이드레이트가 훨씬 더 왼쪽으로 이니비션 영역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기존의 이런 실험 결과를 기존의 반데르와스 플래터 모델과 그리고 4의 영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텀을 더함으로써 그 실험 결과를 모델링 해본 결과 실험 결과와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NMR을 통해서 그 4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경우에 그 구조는 벌크 상태와 같고 하이드레이션 넘버는 4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 벌크 상태와 유사한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